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6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첫 번째 토요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9주 동안 토요 경마는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첫 경주 스타트 시각은 오후 2시가 되겠고요. 초반 1경주는 제주 1경주 2시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초 편성답게 단촐한 구도 편성도 많고요. 기복마들 경주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이변을 낼 이 복병 전력도 이 기복마 편성에서 나타날 듯합니다. 저희 방송의 핵심이죠. 매경주 인기마보다 다소간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복병 전력까지 낱낱이 살펴서 상세하게 이번 토요 경마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6번 기사형 같은 경우에는 데뷔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조금은 더 나아지는 근성과 투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편성에 출전해 있는 말 중에서 변화의 폭이 가장 뚜렷하다. 5번 위너마운틴 강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싱싱장수는 실전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좋아지는 유형의 말들, 전형적인 케이스라서 관심 필요하겠고요. 6번마 바램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10주든 15주든 병력 없이 시황을 계속 다녀와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바램도 전혀 이상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가능해 보이고요. 1번 대박행진 마펠 자체는 힘에 대한 여유는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은 여유가 많았던 모습이고 당일 상태만 문제가 없더라면 이번 경주 좀 더 역주는 가능해 보이고요. 5번마 문학인이라는 마펠 자체가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연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편성이 단촐하기 때문에 이 마펠의 스피드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명왕은요. 데뷔 전부터 목이 터져라 외쳤던 말이에요. 5번 명왕보다 더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해 나간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3번 사박킹덤 역시 직전 공백 복귀전이었고요. 이번에는 명왕 바로 옆에 3번 사박킹덤이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10번마 두만강이 최근에 이제 어차피 전개로만 뛰어왔던 마필들 사이에서는 마지막 한발 싸움에서 이 마필이 질 이유는 분명히 없거든요. 중량 조건도 상당히 가벼운 모습이고 오히려 가볍게 뛸 수 있는 최대 복병스러운 10번 두만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야간 경마의 서울 1경주는요. 2시 50분에 스타트가 시행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1경주는 다음 2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자, 현 6등급 무대에서 꾸준하게 실전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강한 상대구도 그리고 빠른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마필들이 이번에는 서로 간에 그야말로 해볼 만한 편성구도 속에 자, 드디어 입상 호기를 맞이한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네요. 과연 최단거리 어떤 마필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경주 여건까지 좋아졌는지, 자, 토요일 스타트에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야간마 첫 스타트 백동일이 맡았습니다. 하이 등급 1000m 단거리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를 갖춘 전력들 간의 접전 레이스, 분명하게 정리 드릴 수 있다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전담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피드형 마필들 중에서 누가 더 전개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필들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서 역습을 갈 수 있는 힘을 갖춘 전력이 누구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의 중심은 4번 내성병력입니다. 마필 자체의 주폭은 여유가 많았던 전력이에요. 다만 이제 외측으로 기대했던 것이 워낙 심해서 정지까지 처분을 받고 아쉬움도 남겼습니다만 코스가 좋았던 4월달과 5월달의 경주에선
페이스에 크게 밀리지 않고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마지막 탄력까지도 잘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기대하는 모습도 이제 많이 순치가 됐고요. 직전의 경주 다실바 기수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기승을 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부여받았었는데 초반에 발주계에서 부딪히면서 나왔습니다. 최우미까지 밀렸다가 투기 기승술로 중간선이까지 갖다 붙이긴 했었는데 너무 초반에 밀린 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걸음은 남는데 잡지를 못했었죠. 다시 안쪽 들어왔고요. 문서현 기수 기승하고 있습니다. 감량 조건에 선행권의 마필들의 뒤가 모두 약한 만큼 최적 선입이 가능해진 4번 내성병력은 여기서는 상대와 전개, 코스 이점까지 모든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편성의 유리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권에서는 6번마 신부, 1번마 지금이 최강, 그리고 외곽 10번마 레드선이란 마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6번마 신부는 정말 논란이 많았던 전력이기도 하죠. 올해 4월 달에 경주 때 진입 거북기도 보였었고 발주기대 앞에서 마필이 넘어지면서 정말 상태가 흥붓기가 정말 컸고 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어거지로 마필을 꾸겨 넣어서 좀 경주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입상할 수가 없었었죠. 이후에 경주에서 계속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특합니다. 마필 자체가 끌릴 만큼 스피드가 좋아서 선행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봤었는데 직전의 경주 무엇보다 2선 외곽에서 가담하고 끝끝내 그 선임력을 지켜냈다는 것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할 부분이고요. 1번마 지금이 최강이라는 마필은 데뷔전을 1300에 도전했습니다. 1300에 도전해서 초반에 스피드를 보여주고 나서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46만 진짜 능력 부진 2개월 실격 처분을 받았었던 마필인데 오히려 직전 경주 스피드는 나쁘지 않았어요. 거리를 줄여서 효과를 본 케이스죠. 최외곽임을 감안을 하면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많이 뛰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코스 1번 게이트에 1000m 거기다 안토니오라면 좀 더 빠른 스타트 능력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보편권의 세력으론 10번만 레드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2마리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훈련 성과나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만 레드선입니다. 주행심사의 가능성, 데뷔전 이어가진 못했어요. 데뷔전 자체에서 흐름에 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상위 등급과의 병합 성과도 좋았고 기본적인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레드선이라면 데뷔전 적응을 마친 두 번째 경주, 이번 경주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 선행권 마필들 사이에서 유리한 자리 선점 이후 한 발에 쏘줄 4번마 내성병력을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힘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저도 말들 추천드릴 수 있는 말들 하나하나가 백동일 위원하고 거의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6번 신부, 이번에는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가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신부를 아마 제가 가장 먼저 포기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골류라는 병력이요. 잘못 관리를 하면 그대로 퇴역이거든요. 그런 병력을 지금까지 출전하면서 단 한 번도 없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드디어 처음이에요. 골마겸 정도는 성장통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질병으로 취급이 될 만큼 관골류는 솔직히 병력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큰 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훈련 때 컨디션 이상 없고요. 말 자체도 자꾸 뛰려고 하고 있고 걸음도 늘고 있으니 마방에서도 이 말을 아낄 수가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관골류 병력에서 회복을 한 벗어나기 시작한 신부라고 한다면 멀로기수하고 직직전에 한번 호흡을 맞췄었죠. 채찍을 놓쳤었던 것이 출발하자마자 한 30m 지나서 채찍을 놓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없다면 이번 경주 편성 호기에 병력 회복세에 드디어 지금까지 기본기만으로 끌었었던 인기를 이제는 제대로 인기 대비 졸전이 아닌 인기에 부응하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4번 뇌성병력은 전 이제 3인 승급 착순이기 때문에 살짝 미루긴 했습니다만 백동일 위원의 설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1번 지금이 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강공 기대하고 있고 11번 라운조이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라운조이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인코스 이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선두권을 가세를 했었던 전력이거든요. 이 말이 순발력이 아예 좋은 말도 아니고 선행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컨디션, 힘이 붙어가는 모습 속에 변화를 꾀하는 과정 속에서 선두권 공략이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좋았던 스피드, 이번에는 선입 후 추입으로도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11번 라운조이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경주 한 번 더 보고 나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마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제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직전의 경주에서 선전해줬던 모습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의 이점이었거든요. 정말 이마필은 원래 순발력이 빠르질 않아요. 직전의 경주도 발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후미에서 정말 기승했던 최병민 기수가 초반부터 중위권까지 강하게 몰아서 계속 몰아주면서 가담을 시켰는데 주로도 좋았고 상대가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버텼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은근히 빠른 마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10번 레드선, 9번 금노래, 8번 스터닝 어게인, 6번만 신부, 안쪽 지금이 최강까지 11번 라운저웨가 가지고 있는 기본 순발력으로 직전 같은 전개는 절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마필의 단점입니다. 물론 뒷심 자체로 올려붙일 가능성도 어린 말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의 모습 하나만으로는 전개를 뛰어넘기에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판단해야 될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은근히 이제 선두권이 촘촘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경주인데 과연 앞선 선두권에 원사이드 선행 나설 말이 어떤 말이 될 것이고 또한 경합 선두 레이스를 이겨낼 마필이 어떤 마필들이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11번 라운조이가 직전에 코스 이점에 밀어서 선두권 레이스를 펼치며 막판에 좀 100m 정도 남겨놓고 무너졌지만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 나왔다고 초반 선두 가담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힘 소지를 덜하고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에 성공할지 여부가 이 11번 라운조이의 이번에 입상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6번 신부는 좀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자,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이는데 아까 김지영 의원이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광골류 병력 이후 직전에 최단거리 1000m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은근 가능성을 엿보였는데 이 편성에서는 아예 초반부터 강공 선행 작전으로 레이스를 풀어준다라면 좀 더 입상권 한 자리에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8번 스터닝 어게인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있었고 1월 달에 거세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더니 직전에 분명 변화의 징후를 보였죠. 직전에 8번 스터닝 어게인은 과거보다는 충분히 순간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 속에 3선 외곽에서 응수를 했고 직선 전방 350m 지점에서 이제 진로 방해당해 주춤거렸습니다만 재차 탄력적인 걸음을 남기며 가능성을 선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최단거리 1000m 과거보다는 스피드도 충분히 향상이 되었고 이 편성에서 선두권에 확실한 전력이 없어 보이는데 8번 스터닝 어게인이 드디어 입상 호기를 맞이한 듯합니다. 자, 백동일 의원, 이 8번 스터닝 어게인 제외했는데 이 편성에서 8번 스터닝 어게인의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 아예 스터닝 어게인을 배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마필도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제 이마필이 작년 11월 달에 능력 부진 처분 받고 나서 이제 줄어든 거리 맞아서 또 거세를 하고 차근차근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앞서 소개드렸던 마필들보다 전개적 이점을 가져가기 좀 힘든 구도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직전 1200m에서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어서 이 마필은 당일 상태 확인 이후 말씀드리는 게 무엇보다 직전에 이제 경주 이후에 약간의 산토끼를 보였다는 그 부분까지도 당일 체크 좀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 여하에서 당일 상태만 좋다라면 이 마필도 아예 무시하기 힘든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서울 1경주는요.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편성 구도 속에 뒷심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4번 내성 병력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마필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데뷔 후 아직까지 우승 전력이 없는 미승리만 경주가 되겠고요. 자,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갖춘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구도고 그래서 단촐한 이 8마리 편성 구도 속에 그동안 앞선 빠른 페이스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말들이 드디어 전개 이점을 살려 입상한 자리 도전할 듯합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어떤 마필이 될지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두의 단출한 편성이기는 한데 흐름 자체가 완전히 느려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옥석을 가리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우승을 합니다. 그 중심에 5번 코일로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5번 코일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직전에 이제 2등을 하면서 이 입상을 차지하면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던 전력인데요. 약간의 주행 불량기가 있고 그 재갈을 잘 안 물려고 하는 그 버릇이 있었기 때문인지 직전 경주에는 협보정끈을 착용을 하고 출전을 하게 되죠. 훈련 상태는 나쁘지 않았고 현장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우승이 예약이 되어 있었던 마이티럭이라는 말이 존재하고 있었던 편성이었고 와중에 출발 직후에 바로 충돌을 하면서 연말하고 충돌을 하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끈기 있게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매력이 있었고 나름대로 재갈바지에 조금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싶은 반면 약간 기댔던 모습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 훈련 시에도 동반 훈련하면서 조금 더 보강에 좀 치중을 했었던 상황이라서 5번 코일러의 변화는 이번 경주부터 시작이다라고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비슷한 케이스의 말이 이제 2번 컴플리트 모션입니다. 이 말도 스타트 자체가 빠른 유형의 말은 분명히 아니죠. 라스트 추입 한 발을 써야 하는 유형의 말이다 보니까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약점이 있는 대신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한 편성 후기죠. 빠르지 않은 편성, 본인이 레이스를 어떻게든 쫓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강점 이번 경주에 발휘 기대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도전권 속으로는 저는 7번 파크데이, 8번 투어다이아 이 두의 말을 먼저 지목을 해봅니다. 7번 파크다이아는 마체가 좀 작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훈련 과정과 마방의 특성상 선행마가 없죠. 기습 가능한 전력으로 7번 파크데이를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원래 선행형으로다가 뭐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고 뭐 빵치고 나가는 유형의 선행만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확실한 거는 국산 5등급 소속조의 다이아파크라는 말과 동반 훈련을 할 때 확실히 그 나아지고 있는 탄력을 보여준 것 다이아파크는 선행이 가능한 전력임을 감안해 봤을 때 파크데이의 기습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복병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 8번 투어다이아는 직전 경주의 거세후 첫 출전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체중이 크게 빠졌었던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버텨주는 회복세의 빠른 적응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감량기수 2점 활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견을 가지기가 힘든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마 코일러를 좀 좋아하는 마필이기도 하거든요. 3월달에 이제 4코너 카이나한테 말이 걸려서 낙마하고 나서 5월달의 경주에서 저는 이 마필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왜 이렇게 좋아졌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뭐 당일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직전의 경주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발주를 받았다라면 그 흐름은 그렇게 전개를 풀어놨다라면 뭐 마이티령은 이길 수 없었겠지만 저는 로열고스트한테도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았을 거람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상대 조건이 너무 좋아진 이번 경주에서 코일러 자체를 의심하기는 전 힘들었고요. 2번 컴플리트 모션 동의하고 있고 8번 투어 다이아도 상당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마필의 역습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6번만 대길이란 마필이죠. 마필 자체가 외측으로 살짝 기대했던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레이스 흐름이 정말 빠르거나 뭐 상대가 강하다라면 이 마필의 기본 능력 자체도 의심할 타이밍인 것은 분명한데 어차피 상대들도 이제 서서히 변화를 보일까 말까 하는 시점이라면 거리를 늘려 출전하고 있는 6번마 대길의 역습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6번마 대길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작아서 좀 걱정입니다. 마체가 조금 더 튼튼해지면 그때쯤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저도 지금 벼르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이번 편성 자체가 느리다고 해서 이 대길이까지 추임력을 발휘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죠. 분명히 대길이가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는데 앞선이 무너지는 그 흐름 속에서의 선전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유형의 말이지 스스로 자력으로 추입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이번 경주 흐름 자체가 글쎄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어울려 뛰어서는 경쟁력이 밀린다라고 봤기 때문에 마체 작은 대길이는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얇은 마체 6번 대길이는 이 편성에서도 자력 추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자, 김지영 의원은 6번 대길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8시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런 편성에서 초반에 적극적으로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말이 아무래도 최근에 뛰었던 그 빠른 흐름 전개에서의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 8번 투어 다이아가
늦발기가 좀 있던 말인데 직전 경주 이 거세 이후 출전 발주가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순간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 속에 앞선에서 뛰어주기 시작했죠. 옆에 있는 7번 파크데이와 함께 8번 투어다이아가 편성에서는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2번 컴플리트 모션 저희 위원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직전 경주 출발 후 추돌 여파 주춤거림에도 미러 선입을 나섰고 인코스 모래를 맞아가면서도 제법 끈끈함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는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내측에서 최적의 힘 한 배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이렇게 느린 흐름에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5번 코일로도 역시 직전에 방해 여파 초반에 주춤거린 부분이 마지막까지 결국 착순권에 머문 그런 원인이 되었겠죠.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요. 이 편성에서는 수월하게 이 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죠. 이 3경주는요. 일단 2두의 마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5번 코일로, 2번 컴플리트 모션. 자, 5번 코일로와 2번 컴플리트 모션을 우선적으로 강조드리고요.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에 강공 선행작전이 주요하며 첫 입상을 차지한 한두의 마필이 승급전에서도 유리한 전개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는 그리 크진 않지만 직전에 사연이 있던 말이 이번에 재도전에 나서는 형국이고 과연 그 말이 어떤 말일지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편성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분명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좀 더 시원한 압축을 드려보고 싶네요. 우선은 직전의 경주 자체가 정상적인 경주력이 아니었던 그 마필이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최근 다시 한번 직전 이상의 모습 속에서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에서 그 모습 자체가 이 경주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상대도 만만하고요. 1번마 반지함성을 두고 말을 하는 거겠죠.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은 있어요. 오히려 중장거리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현등급 이후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경쟁력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 마필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등급 1300 거리까지는 선두권 선입에서 선행을 나설 수도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인 것은 분명합니다. 직전의 경주, 이전 3월달의 경주도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선전을 해줬는데 직전의 경주는 당일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던 것이 이 마필의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걸로 판단돼요. 초반에 이제 서승훈 기수가 중앙부터 강하게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필 자체가 좀 스피드감도 떨어진 모습에서 제대로 가담 자체도 하지 못합니다. 상태가 최악이었던 거죠. 아예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기를 8주간 길게 잡아가면서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훈련실 모습만 판단해 봤을 때는 분명히 완벽하게 베스트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직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걸음도 많이 가벼워졌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직전보다는 분명히 체중이 불어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체중이 더 빠져나온다면 위험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체중을 유지해주면서 불어나 준다라면 경주력을 발휘했을 땐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상대도 좋기 때문에 인코스 2점이라면 선행이든 2선이든 모래도 이제 잘 맞고 뛰는 반지함성 여기서는 강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권에서는 3번마 희망스타 그리고 8번마 스피드 흥룡 7번마 내각 끝판왕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3번마 희망스타 같은 경우는 좀 계륵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빠른 페이스도 잘 따라갑니다. 느린 페이스도 나쁘지 않게 흐름을 따라가요. 근데 꼭 한 발이 아쉽죠. 스피드감도 결코 나쁘지 않은 마필인데 마체가 얇다 보니까 계속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의 경주의 핵심 자체는 강한 상대를 피했다는 거고 다시 한번 최적의 선입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3번 희망스타는 드디어 입상의 찬스는 분명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8번 스피드 응용이란 마필은 올해 2월 달에 그 외선에서 보여줬던 무리했던 운영 속에서 탄력 때문에 상당히 그 이후의 경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여받았었는데
직전의 경주는 거세 여파가 좀 컸을까요? 아예 인코스에서 흐름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아예 파괴력 있는 걸음을 전혀 보여주질 못하죠. 역시 이마필도 당일 상태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훈련실 모습 자체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지면서 이제 거세 이후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마필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7번만 내가 끝판왕이라는 마필 자체가 직전에 앞서 소개드렸던 희망스타라는 마필을 잡아냈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결정력이 큰 전력은 분명히 아니지만 약간 처져 있는 전개 속에서도 추임력을 발휘할 만큼 최근에 흐름에 구애지 받지 않고 자기 걸음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 만큼 7번은 내가 끝판왕의 선입력 그리고 선추임력까지는 관심을 가질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당일 상태 체킹은 필요합니다. 체중은 꼭 확인해 주십시오. 하지만 훈련실 모습만 판단해 본다면 문제없을 1번은 반지의 함성은 여기서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네, 백동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1번 반지의 함성이 직전 경주가 거세 후 첫 출전이었기 때문에 당일 크게 빠졌던 체중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번 경주에는 아마 체중이 조금 불어나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원체 작았던 말이기 때문에 불어나온다면 더욱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선입형 추임말로 전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편성의 호기까지는 만났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대안은 분명히 필요한 편성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대안으로 저는 8번 스피드 흥용 앞서 백동일 위원의 설명에 약간만 더 첨언을 해보자면 이 말은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합니다. 외곽 게이트에서의 선전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인코스에서 버거워할 필요가 없는 유형의 말이죠. 여기에 뭐 저는 그 이후에는 2번 플라잉 블릭과 4번 다이아파크 이 두 말을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 2번 플라잉 블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걸음이 한번 변화가 왔죠. 물론 상대는 약했기 때문에 그 상대들을 이겼다라고 광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직전 경주에 그 전까지 한 번도 선행을 시도해보지 않았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부분, 그 정도로 순발력이 보강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승급전에서의 빠른 적응력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게끔 하는 대목이고요. 이 편성도 강한 선행만은 분명히 없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다이아파크가 모처럼 들어와 있는 인코스의 호재, 편성의 호기 속에서 선두권에서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그중에서 2번 플라잉 블릿은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번 5등급에서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상승세 전력에게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이번 플라잉 블릿 같은 경우에는 직전처럼 선행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어떻게 이 말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승급전 빠른 적응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플랭블릿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5등급 올라와서도 약한 상대들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한데 나머지 약한 상대들도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 좀 저는 눈에 띄었었고요. 이번 플라잉 블릿이 분명히 초반 이탈 자체가 빠른 마필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마음을 좀 주저주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직전도 약간의 충돌, 뭐 크게 충돌은 아니고 가볍게 접촉 정도로 받고 나와서 발주가 빠르지 않았는데 중속으로 올라와서 선행권을 이제 뺏고 나왔던 마필이어서 분명히 선행을 나선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면서 나갈 거라고 판단이 돼요.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몇 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장을 가져주고 있는 마필인 것은 분명하고 기본 마필을 만났다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복병의 가치로서는 좀 열어두고 당일 상태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선행을 나서 준다라면 이번 플라잉 블릿이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모두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경주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흠이 쳐졌지만 막판에 올려붙였고 직전에는 백동일 위원 설명대로 살짝 추돌 여파가 있었음에도 강하게 밀어서 선두 장악에 나섰고 다소 무리한 선두 장악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버텨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얼마만큼 매끄럽게 발주가 이루어지고 선두권을 얼마만큼 수월하게 장악해내느냐에 따라서 2번 플라잉 블릿의 입상 성패 여부가 갈려질 듯합니다. 2번 플라잉 블릿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반지의 함성은 직전에 거세 이후 19km나 빠져서 그야말로 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그 구도 속에 자, 이번에 와신 상담, 당일 체중은 분명 풀어 나올 것이고 제 능력 발휘에 충분해 보입니다. 1번 반지의 함성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오버 윈트 세븐이 있습니다. 모래에 민감한 말이죠. 초반 전개가 항상 처지고 모래 맞고 뒤처지고
지난 5월 5일 경주부터 이제 망사가면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함에도 계속해서 모래 민감성이 상존해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에도 흐름 빠른 레이스였죠. 당시 빅프로가 이끄는 페이스. 자, 내측 들어와서 오히려 내선에서 모래 맞고 쫙 전개가 밀렸는데 직선에서 진로가 열리자 가장 좋은 종반 탄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이 남겼단 말이 5번 윈트세븐입니다.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지 않는다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좀 외곽으로 빼서 거리 손실을 보더라도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직전 대비 늘어난 1300m 거리입니다. 직선에서의 걸음은 요편성에서도 가장 월등하다고 보는데 백동일위원 늘어난 거리의 5번 윈트세븐의 종반 추입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 참 이제 어렵게 질문들을 해주시고 있어요. 2번 플라잉 블릿도 그렇고 5번 위투세븐도 그렇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애매한 이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플라잉 블릿은 성장세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5번만 윈투세븐이 이제 8번에 뛰면서 한 번의 우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승 자체가 인코스 1000m 1번 선행강공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래 맞고서 계속 운영도 못 풀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걸음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늘어난 거리가 분명히 이 마필한테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은 됩니다. 직전의 경주도 9번 마필이 사행을 하면서 살짝 방해 여파도 있었던 것이 분명했던 모습이어서 역습 자력으로 입상은 좀 힘들다는 판단은 드는데 상대의 이점에 따라서는 이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마 플라잉 브레이크와 5번 윈트세븐은 당의 상태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복병같이 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거세 이후 두 번째 경주 마필도 차분해질 것이고 체중도 불어 나올 것이죠. 와신상담 1번 반지의 함성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제주마 1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엄선해서 딱 한 경주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제주경마, 제주교차경마 이번 토요경마는 8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등급 제주마 최상위 전력의 마필들 간의 구도고요. 9두 편성이지만 능력 편차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제주마에게는 가장 긴 거리, 장거리죠. 최장거리죠. 1200m 레이스고 직전에 JIBS배 대상 경주에 함께 뛰었던 말들의 리턴 매치 형식이 되겠는데 직전 JIBS 대상 경주는 거리가 1000m였죠. 이번에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1200m입니다. 장거리예요. 과연 초유의 승자가 누가 될지 자 일단 백동일위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주목하는 말 도전권까지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9마리 나오는데 그중에 한 3마리, 4마리 정도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 5도 정도가 경쟁력을 갖춘 전력인데 그 중에서도 중심 잡기가 좀 애매한 구도인 것은 맞아요. 안쪽 1번 백호군주와 이제 3번만 백호신천 그리고 외곽에 포진되어 있는 7번 한라영선의 스피드형 마필입니다. 백호군주란 마필이 선행을 가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인코스 선행을 한번 모색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상대가 강해서 선행 자체가 무리한 레이스가 될 수 있을 만큼 선입 작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3번만 백호신천과 7번 한라영선이 앞선 레이스를 분명히 주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중간권에서 6번마 금좌삼락, 5번 태양별, 그리고 바깥쪽에서 8번 시무상과 9번 번개왕자가 자리를 잡고 일직선은 좀 늘어지는 전개의 운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리가 1200이라는 것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5번 태양별을 저는 강조드립니다. 태양별이라는 마필 자체가 초반 이탈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중장거리에서는 힘이 굉장히 넘치는 전력이에요. 빠른 레이스보다는 오히려 타이밍을 잡고 강제 피한 구도, 난타전 구도에서 항상 한 발을 발휘해줬던 모습인데 60일 자체는 이 마필한테 부담이 크지 않은 구도죠. 그리고 상대들 자체도 아직은 좀 기복을 보이면서 중간 앞서 소개드렸던 좀 입상 기대치가 떨어지는 마필들 외에 인기권의 마필들도 지금 이 거리 자체 부담을 느껴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좋은 태양별을 저는 가장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7번마 한라영산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한라영산은 순간적인 스피드가 좋아서 선행뿐만 아니라 선입에서의 가능성도 여유가 좋은 전력이에요. 이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가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8월 달까지 66을 달고 계속 뛰었었거든요.
근데 66은 이마필한테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부진을 하다가 이제 부진이 내려가게 되면서 5월달에 선전을 해주고 이제 계속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60 정도의 부중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죠. 레이스 흐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출발 한라 영상 강조드리겠고요. 3번 백호 신천이란 마필은 직전에 JRBS배 결국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유독 1200에 그렇게 조금 약한 모습들은 많이 보여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이제 제주일마배 경주를 우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200거리에서 좀 기복을 많이 보이는 마필이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상대에 대비 흐름을 끌어가고 갈 수 있는 선임력을 갖추고 있다는 최적 전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9번마 번개왕자가 직전 경주 이후에 대상 경기 출전하지 않고 좀 길게 주기를 잡아가면서 마방 이적을 했어요. 마방 이적하고 이제 첫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이 마필은 언제든지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번개왕자의 기본 능력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5번마 태양별이 거리와 상대 조건이 유리해진 만큼 이번 경주 가장 유리한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5번 태왕별은 직전 JIBS배 대상 경주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인기마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아무래도 입상 실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5번 태왕별 또한 직전에는 공백 이후 출전이었고요. 반템포 늑발 이후 밀어 앞선 가담하는 과정 살짝 무리했을 것이고 막판에 무뎌진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5번 태왕별은 1200m가 적정거리입니다. 또한 출발의 직선관이 가장 길죠. 1200m 거리. 추입형 마필들에게 훨씬 유리한 5번 이 태왕별 주목을 하셔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6번 군자 삼락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제주 도지섭의 클래식 대상 경주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마필이죠. 당시 1200m 우승을 했고 지난 6월 달에 이제 성산 일출 특별 경주에서 1110m 거리 당시 원당봉에 이어 2착을 했었고요. 직전 경주는 거리 1000m. 자, 6번 군자 삼락도 5번 태왕별과 마찬가지로 1000m보다는 1200m가 훨씬 더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출발 후 직선관이 가장 길고 초반 스피드가 다소 처지고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최장거리 1200m 레이스에서 6번 군자 삼락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3번 백호 신천의 직전에 JIBS배 1000m 중위 외곽 돌고도 건성 있는 걸음으로 타이밍 빠르게 잡으며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늘어난 거리 어쨌든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이 3번 이 백호 신천도 다시금 연투기 대치는 있어 보입니다. 공백 이후 출전하는 장거리 능력마저 9번 이 번개 왕자까지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이네요. 네, 제주 8경주 1등급 경주는요. 자, 늘어난 거리가 더욱 반가운 마필들 두 마필이 있죠. 5번 태왕별 그리고 6번 군자삼락 이 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9대 편성. 자, 직전에 데뷔전에서 월등한 능력을 선보이며 출중한 기량 검증받은 마필 한두가 눈에 띄고요. 자, 현등급 무대에서 다소 언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자, 이번에 뚜렷하게 회복사의 컨디션으로 도전이 가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단거리 레이스이고요.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또한 성패도 가려질 전개도 유리하게 작용할 텐데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야간 경마 스타트 붙어서 이기고 가야죠. 첫 번째 제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세마의 출연이죠. 드디어 이세마가 5등급에 나타났습니다. 이세마 한정 경주를 펼쳐졌었던 지난 6월달 경주에서 여유 있게 첫 승을 거뒀던 말이에요. 이세마 경주 첫 우승마 8번 롤러블레이드가 3주 만에 빠른 출전 주기를 가지고 5등급에 도전을 합니다. 거리도 늘렸어요. 1200m로 거리도 늘렸고 직전 경주 강력한 상대마였던 탁트인이라는 이세마를 여유 있게 따돌렸었던 그 탄력, 그 상승세 그때보다 더 좋아진 걸음으로
지금 3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혈통적으로 봤을 때 오피스하고 닥티크스 퀘스트인데 모마인 닥티크스 퀘스트의 자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었던 그랑블루 33조 소속이었던 그 말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듯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선행과 선입, 선두권 강공, 순발력이 일단 좋죠. 좋은 순발력으로 이 5등급 기복마 편성도 너끈히 극복을 하리라 라는 강한 믿음으로 8번 롤러블레이드 먼저 축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9번 두리 그리고 1번 땡큐마더, 7번 프라임킨 등의 앞말들입니다. 자, 우선 9번 두리는 직전 경주에는 글쎄요, 부산에서 원정을 왔었던 서승훈 기수가 실험해보고 싶었던 건 아마 선행주로인지 여부였던 것 같습니다. 두리는 선행마가 아닙니다.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응수를 했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만큼 직전에 많이 올라왔었던 컨디션이 너무 아쉬웠죠. 이번에는 저기만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하만식 기수와의 재호흡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아쉬움 그리고 승부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그 성적을 경쟁력으로 이제는 만들어줄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1번 땡큐마더 역시 승급 이후에 다소 고전 중이에요. 추입도 되는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흐름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모두 흐름을 놓쳤던 경주들입니다. 추입됩니다. 추입이 되는데요. 앞선의 흐름하고의 그 박자는 맞춰가면서 가는 추입이어야지 직전 경주 혹은 직직전 경주처럼 너는 앞선행만은 너는 뛰어라 나는 추입을 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물론 어떠한 경주 대부분의 경주에서는 흐름을 쫓아가는 추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땡큐마더 같이 조금 민감하게 작용하는 앞말들의 경우에는 그 흐름을 잘 쫓아가 줄 수 있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진 게이트 조건과 감량기수 이점이 분명히 약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7번 프라임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뀐 한 장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무서운 점은 기습선행. 하지만 아마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는 것은 힘들다 하더라도 선의권에서 따라갈 수 있을 때, 따라갔을 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말이 몇 두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나아지고 있는 프라임킨의 컨디션 자체는 분명히 봐줘야 하는 기대치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복병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꼭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붙어서 이기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편성에서 필요한 요소의 마필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롤러블레이드가 직전의 경주에서 탁틴을 잡는 거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주행심사에서는 분명히 선행력을 보였던 마필이 빠르게 도망가서 그 마필을 따라가서 그것도 이마신차 낙승을 거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세 마필이지만 이 편성 자체만큼은 좀 높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1번 땡큐마더부터 7번 프라임킨, 9번 두리까지 모두 가능성 이 안에서도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좀 믿고 있고 저는 이제 이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마필들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항상 이런 9마리 단촐한 구도에서 특히나 5등급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냐? 외산 마필들이 떨어져 있는 마필들 2마리 마필 중에서 항상 이변이 발생하는 소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3번만 메이플문인과 바깥쪽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5번 천운동이라는 마필이 미국산 3세 순말과 앞말이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5등급에 내려와서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거론들의 여유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보였지만 경쟁력이 컸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편성이 약해진 만큼 이 두의 마필들도 정말 강하게 말문을 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3번 메이플문, 5번 천운동의 경쟁력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5번 천운동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솔직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말 자체가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내가 이 경주를 뛰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투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느껴지는 유형의 말이에요. 그래서 다듬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은 더 실전에서 투지를 갖게끔 하는 연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번 메이플문은 전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 말은 주로가 가벼웠을 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 폭발력이 있어요. 분명히 추입한 발에 폭발력이 있는 말인데 그 탄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앞선의 흐름과 그리고 본인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 위치와 이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출전 두수가 단출하고
이번 편성 자체가 저는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안말들의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3번 메이플문이 마냥 하위권에서 뭐 아예 못 올라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훈련 강도나 직전 대비 변화의 폭이 좀 적어서 좀 후순위로 밀어놨고요. 만약에 당일이 추입이 된다, 추입주로인 것 같다, 선행이 모두 몰살이다 싶다면 3번 메이플문을 추천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 유력마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세마 8번 롤러브레이드가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정말 괴력의 경주 능력을 선보였고 막판까지 이겨내는 이 근성을 발휘할 정도로 이제 선두권에서 또 자유로운 전개 이점까지 살리고 있는 급성장 중인 이 8번 롤러브레이드는 이 승급전 무대에서도 당연히 입상 한 자리가 유력시가 됩니다. 도전권들의 서열. 자, 일반 땡큐마더가 최근에 계속 부진한 면모를 보이지만 김지영 의원의 정확한 설명대로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펼쳐주리라 보고 있고 자 4km는 감량받았잖아요. 이번에는 1번 땡큐마더의 선정 기대치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자, 또 순발 한두 역습이 가능하더라면 2번 한일 매직으로 봅니다. 이제 내측 기대는 악벽이 최근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주행이 불안정하면서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에서 역시 단촐한 편성에 직전에 또 외곽 최외곽 게이트여서 자리 잡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단촐한 편성에 자리 잡고 막판에 한 발 써준다라면 충분히 이 추입이 가능한 복병 가치가 있는 요 2번 한일 매직이 되겠는데 김지영 의원 요 2번 한일 매직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2번 한일 매직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이 말은 추입이 아닐 겁니다. 바로 선행만 바로 뒷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마사의 표기법상으로다가 순서를 매길 때는 8번째, 7번째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행마의 바로 뒷자리 혹은 뒷뒷자리 그 위치에서 응수할 겁니다. 한일매직도 지금 직전부터 계속해서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었던 소위 제 표현으로 째려보고 있었던 복병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얼마나 의지를 보일지는 당일 컨디션 체킹으로다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방송에서 추천드리기는 좀 힘든 말이고요. 당일 속보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한일 매직은 당일 컨디션 체크까지 상당히 좀 필요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자,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세가 돋보이는 또한 데뷔전부터 완벽한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죠. 8번 롤러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당일 주록의 컨디션 또한 마필 자체의 컨디션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요 편성에서 의지 보이고 상태감이 올라온 마필로 엄선해서 김지영 의원이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9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 1300m 레이스, 일요일 8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9대의 레이스고요. 그야말로 눈에 확 띄는 능력 우위의 한도의 마필이 존재하고요. 도전권들 어느 정도 압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군계일학의 편성상 능력 우위마 바로 2번 독도야죠. 최근에 단거리 또한 직전에는 코너 4개짜리 1700m 중장거리까지 단번에 극복해낸 폭발적인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최근에 5연속 자력 입상을 거두고 있어요. 직전에는 초반 전개 살짝 출발 때 부딪히고 나와 당시 두 손왕자를 앞선 보내놓고 1700m 2선 외곽에서 응수하면서도 아주 안정적인 경주 운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대달생 마필들이 단거리에서 연투를 이어가다가 1700m 코너 4개짜리에서 주춤거리긴 하는데 그런 그런 우려 없이 직전에 단번에 1700m를 입상한 전력이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2번 독도야. 이번에 1300m 레이스에서도 능력 우위가 점차집니다. 2번 독도야는 중심이고요. 자, 도전권들 1번 초동보배, 6번 로얄프린스, 9번 머니집과 있는데 1번 초동보배도 최근에 연승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날 양털코글레 승인장 착용으로 했고 이후 두 번의 경주
한결 주행도 안정화됐고요.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속에 최단거리 그리고 직전에 1200m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승급전에 늘어난 1300m 거리 단순하게 선행을 나서서 편하게 앞선을 해서 압박 없이 경합 없이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이 아니라 직전에도 경합회 2선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민감성 전혀 보이지 않았고 월등한 결정력을 보였죠.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말이 1번 초동보배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1번 초동보배가 되겠고요. 6번 로열 프린스가 직전 경주 선두권 흐름이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다소 자리 못 잡고 중위 외곽 돌고도 막판에 살짝 탄력적인 걸음을 남겼는데 초중반에 자리를 못 잡고 중위 외곽 돈 부분에서 다소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지는 않은 구도 속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요. 막판 한 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6번 이 로열 프린스가 되겠고요. 9번 머니지프가 승급 이후 최근에 빠른 흐름, 강한 상대 구도 계속해서 연달아 착순권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여파, 중위 힘한배를 했고 뒤늦은 추격을 했습니다만 타이밍이 늦었죠. 경주 중반에 모래를 맞으면은 마필이 주행이 불량해지는 그런 모래 민감성이 아직 상존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게이트 외곽에서 모래 피하는 전개 운영 또한 직전 대비 늘어난 1300m 거리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도 가능한 9번 머니지프까지 입상 4정권에 있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편성상 군계 1학의 마필이죠. 2번 독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번 독도야 인정합니다. 직전 경주 1700이었으니까 좀 아쉬웠고요.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인코스 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전개로든 가능하죠. 인정. 6번 로열 프린스도 저는 인정합니다. 6번 로열 프린스가 최근 들어서 좀 컨디션 난조 속에 고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시금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그 출전도수 단출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은 아예 강하게 선행마가 있을 때 선의권에서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준다는 점은 강점이죠. 저는 무엇보다 9번 머니지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독도야가 어느 시점에 선두권을 정리해 줄지 그 부분이 최대 관건이겠으나 머니지프 같은 경우에는 선 추입이 모두 되는 유형의 말이고요. 빠른 흐름에서의 추입력 발이라고 한다면 역시 9번 머니지프의 라스트 한 발 탄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 사실 연속 승급전에 1번 초동보배가 다소 골막염 때문에 골막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7번 볼드나이너를 대안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 볼드나이너가 직전 경주에는 좀 더 빨랐던 흐름 속에서 아쉬움 남겼습니다만 강급됐고 재승급전이에요. 지금 재승급전을 직전 경주에 치렀던 상황이고요. 1300m는 불가능하리라고 봤었던 것을 멀로기스와의 호흡 속에 너끈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 매력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멀로기스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인정이 되는데 7번 볼드나이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정확히 직전에 입상 실패의 원인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 좀 휘둘렸어요. 초중반에 힘 한 배가 덜 된 가운데 빠른 흐름에 따라가느라고 페이스 한 배가 안 됐죠. 그만큼 묻어졌는데 이번에 요 7번 볼드나이너의 입상 우승을 이끌어냈던 멀로 기술을 교체했고요. 서두르지 않고 흐름에 맞춰서 힘 한 배가 잘 된 입상 시의 전개를 펼쳐준다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 복병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적임 기수로의 교체이기 때문에 7번 볼드나이너도 이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MC하고 아예 다 똑같아요. 보는 중심부터 후착에 무엇보다 순서까지도 비슷한 유형이어서 좋은 결과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끌어내실 걸로 또 압축도 잘해주실 거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와 MC와 둘이서 좀 염려해야 될 부분은 이마필밖에 없어 보여서 저는 이마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상 여기서 독도야가 선행을 무리하게 나설 이유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따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여기 선행마가 누군가를 찾아본다면 4번 골든스텝밖에 없어 보여요. 저는. 강급되고 나서 강급 이후에 선행 가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줬었는데 높았던 부중에 또 그 이후의 경주 선행에 실패하면서 계속 아쉬움을 남겼거든요. 근데 직전의 경주에서 민노엘 기수가 만노엘 기수가 기승을 해서 늦바라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안토니오 기수로 안전을 교체하고 부중이 내려간 상황이라는 것은 이건 무조건 선행 가보겠다는 거잖아요.
선에 갔을 때 경쟁력을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혀 보증금까지 빼주면서 한 번 죽어도 선행이다 생각하고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4번 골든스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뭐 단서 조항이 달린 유형의 마필들을 썩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요. 결국 선행을 나설 수는 있겠죠. 안토니오 길스가 기를 쓰고 앞선 밀어서 선두 장악에는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또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 선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하는 마필들의 압박도 견뎌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또한 지난 3월 달에도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결국 버텨내지 못하는 면모를 보였어요. 훈련 지구력 보강에도 좀 미비한 듯하고요. 차후에 정말 느린 흐름의 원사이드 단독 선행으로 편하게 나설 수 있는 편성에서 이 4번 골든스텝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 편성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편성상 한 수 우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2번 독도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이 출마표를 보자마자 7경주는 2두의 마필이 직전에 우승 전력이죠. 입상 전력이죠. 이 두 마필이 상당히 강한 인기 몰이를 할 텐데 그 틈바구니를 비집었고 입상에 도전장을 내민 그 마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기마 중에서도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기마가 눈에 띄고 또한 최근에 아쉬운 전력을 이번에 와신상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상태감 좋아진 말도 있습니다. 인기마의 몰락과 복병마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한 요 7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7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아마 압도적으로 보이는 말들이 있으실 겁니다. 외곽의 11번 톱브레인 먼저 보이실 거고요. 직전 경주 우승 전력이죠. 입상 전력인 7번 문화가치 2두의 말. 아마 민병철 MC가 이 2두의 말을 지목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저도 인정합니다. 7번 문화가치의 상승세 인정입니다. 자, 문화가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할 때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전력입니다. 설마 그때 그 주로 상황에서 그 외곽 게이트에서 그렇게 외곽을 돌고도 입상을 할까? 근데 말 상태가 좋으니까 도전은 하는구나 였으나 정작 기대를 했었던 나머지 인기말들이 올라오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이 7번 문화가치에게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자력 입상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주로에서 외곽을 그렇게 힘있게 돌아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도 몇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대말들의 컨디션이 그렇게 나빴었던 것도 아님을 감안해 봤을 때 문화가치가 국산 5등급으로 내려와서 보여줄 수 있었던 최대의 전력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죠. 재승급전이에요. 이런 유형의 말들은 보통 5등급에 내려갔을 때는 한번 봐주고 재승급했을 때는 성적이 안 좋곤 하죠. 그러나 문화가치 같은 경우에는 구전 동안 힘이 붙지 않아서 걸음이 덜 나왔던 것이고 직전 경주가 상대가 약해서 우연히 입상을 차지했다라고 보기에는 이번 편성도 상대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11번 톱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무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배통이 있었다라는 부분과 직전 경주처럼 편안한 전개를 펼치기에는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다는 부분에서 순위를 내려놓고 복병권의 9번 클린업 히어로와 10번 로열 페이버 이 두의 선입과 선행 전력들을 강하게 먼저 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번 클린업 히어로의 선입, 10번 로열 페이버의 선행 기대치를 높여보는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는 마필들의 선전 비대치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중심이 확 달라져 버리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저는 이제 11번 톱브레인을 높게 평가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마필의 능력 부진 실격 받고 나서부터는 계속 좋아지면서 직전의 경주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제 57의 부중이 올라갔다는 점, 게이트가 외곽을 밀렸다는 점은 아쉬운데 정말 4등급에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정말 최약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톱브레인이 이 레이스에서 입상 못하게 되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7번마 문화가치라던가 9번마 클리너 피어로도 강급 이후 좋아질 모습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편권의 세력에서는 저는 이마필이 분명히 의지를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5번마 퀀텀 점프입니다. 무려 이마필은 1억 3천에 가까운 고가의 마필이에요. 도입 당시부터 정말 아직은 좀 힘이 덜 준비가 돼 있던 상태이긴 했지만 언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계속 지켜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기대만큼의 모습은 아쉽죠. 깔짝 스피드 보여주고 그리고 될 듯 보여주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방 자체에서도 상당히 아쉬웠었고 결국에는 4월 달에 20조에서 34조로 이적을 했거든요. 이적하고 나서 회복을 보여주기 노력하고 이제 1700에 직전 도전을 해서 무너졌지만 이런 기복마필 편성 구도에서 특징 자체가 1700에 도전했다가 한번 이제 거리를 내려왔을 때 그런 류의 마필들이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더군다나 퀀텀 점프는 고가의 마필이라서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라서 이 마필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퀀텀 점프 사실 저 솔직히 고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뭔가 보여준 것이 있는 듯 해갖고 기대치를 가져보겠다 싶으면은 약간씩 모자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편성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일종의 레이팅입니다. 자, 다들 한 번씩만 순위권 바깥으로 벗어나면 마이너스 1이에요. 7번 문화가치처럼 국산 5등급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말이 과연 누구일지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그 레이팅에 걸려있는 말들이 상당수 존재하죠. 저는 5번 퀀텀 점프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고 5등급에서는 분명히 우승도 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승 한번 하고 다시 4등급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퀀텀 점프에 대해서는 이 편성에서는 자, 그야말로 아직 입상 기대치를 가져보기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봤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차후에 이제 우승하고 4등급 무대 또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란다. 이런 견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당일 7번 이 문학아치와 11번 터프레인이 상당히 많은 인기몰이를 할 듯합니다. 두 마필의 조합이. 하지만 두 마필 중에 한두가 입상 실패를 한다라면은 그야말로 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노림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지금 문화가치는 직전에 국산 5등급 편성에서 이제 입상을 했고요. 흐름 빠른 레이스 충분히 적응 능력을 보이며 중위 외곽 돌고도 입상을 했고 11번 터프레인은 현등급 무대에서 직전에 전개를 잘 풀어내며 우승을 했는데 요배통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감 체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쌩쌩한 말 한두가 있죠. 4번 인천 캡틴입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주행심사를 통과했고 다리 부상 병력 때문에 오랜 공백이 있었는데 지난 5월 17일 날 주행심사 시 제법 건전한 면모를 보이며 이번에 드디어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데뷔전이 늦어졌기 때문에 자, 편성 자체가 데뷔전 치르기에 상당히 해볼 만한 상대 구도를 만났다고 봅니다. 4번 인천 캡틴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데 1300 출전하고 김지영이현 신마 4번 인천 캡틴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행 심사 때 상태와 컨디션을 보유하고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은 다리 부상 때문에 좀 늦어진 데뷔전인데 그래서 주행 심사도 통과가 조금 늦어지기도 했는데 속상하네요. 다시 발굽 질환이 생겼습니다. 그 발굽 질환을 얼마나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는 훈련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훈련 강도가 많이 약하죠. 데뷔전은 적응하는데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그 부분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다음 경주부터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을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7경주는요. 다시금 외산 4등급 무대에 출전을 하고 직전에 자력 입상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나갈 7번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반점을 찍어드릴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고요. 앞말 경주입니다. 최근에 단거리에서 출중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 상당수가 있는데 그중에 4번 KN 에이스입니다. 최근에 단계적 성장세를 보이더니 직전에 최단거리 드디어 첫 2차 입상에 성공했단 말이죠. 4번 KN 에이스는 직전 경주 두터운 선두 흐름에 경합을 하면서도 근성 있는 걸음으로 첫 입상을 차지했어요. 직전 당시 한 5두의 마필이 일렬로 횡대로 쫙 늘어선 전개 구도 속에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했단 말이죠. 당시 우승마가 최강스타고 최강스타는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입상을 했죠. 자, 이번 경주 직전보다는 맞선의 흐름 그렇게 두텁게 경합을 하고 펼쳐나갈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요 4번 KN 에이스 요 앞말 편성 최단거리 입상한 자리 지켜낼 마필로 보입니다. 4번 KN 에이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는 경주예요. 자, 도전권들 6번 금성 여왕, 5번 마이스터 니나, 여기에 3번 패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모두 이제 선두권에서 전개 응수가 가능한 전력이죠. 6번 금성 여왕은 직전에 앞말 한정 편성에서 데뷔 12전 만에 드디어 고대하던 첫 승을 달성했던 말입니다. 당시에도 2선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펼치며 모래를 맞아가면서도 민감성을 노출하지 않고 막판까지 열심히 씩씩하게 띄워줬던 말이죠. 자, 이번에 승급전에 1000m 외선 편성성 4등급에 진출했는데 자, 레이스 흐름 빠르게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선두 가담 스피드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6번 금성여왕이 아예 선두 장에 나서서 선행 강공 작전까지 펼쳐낼 것으로 보입니다. 승급 전에서도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높은 6번 금성여왕이 되겠고요. 자, 5번 마이시스터 니나가 지난 5월 19일 날 1700m 거리 우승 전력이죠. 직전에는 착지 불량이 났고 1700m 거리에 3소 외곽을 돌았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자, 양털 코글레의 승인 장구 착용 이후 그래도 조금은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성격이 예민하고 칼칼하기 때문에 기승자의 아주 스마트한 말머리가 중요한데 안토니오 기수 요시 5번 마이시스터 니나 대폭 내린 1000m 거리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요.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내린 거리에서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5번 마이시스터 니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번 패션 플레이어가 지난 3월 경주에서는 이제 고개 들고 주행 불량 악벽도 노출했습니다만 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스피드가 향상이 되더니 직전에 1300m 거리 초반부터 강공 선행 작전을 펼쳐냈습니다만 1300m 거리에서 막판 한 200m 남겨놓고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에다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준다라면은 이 1000m 내린 거리에서 1승 기대치를 가져볼 복병 가치가 있는 3번 패션 플레이어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경합 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내는 전력이죠. 4번 KN 에이스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최단거리 유리한 전개 운영과 또한 당일 주로 상태에 걸맞는 말 의지 강한 3박자가 고르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KN 에이스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죠. 게다가 설명도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앞말 안정 경주 최단거리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말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0번 잘루지입니다. 앞말 안정 경주 나오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분명히 앞말 안정 경주에서는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과 선두권에 일단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강급 이후의 출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편성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3번 패션 플레이어는 직전에 기습이었고요. 원래 선행만은 아니고요. 5번 마이 시스터 니나 정도. 분명히 선두권 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10번 잘루지의 선두권 가담했을 때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가담을 선두권에 기습적으로 나서준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거리도 대폭 내렸고 3등급 무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늦발 악벽이 도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최근 이제 4등급 강급 이후에는 발주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초반 순간 스피드가 여전히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 갑작스레 순발력 선두 가담 스피드가
보강되어 이번에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차후에 이제 발주가 안정화된 모습, 그런 징후가 포착되고 또한 선두권이 약한 흐름에서 약한 편성에서 10번 잔루지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은근히 이 편성도 선두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갈 마필들이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10번 잔루지는 이번 경주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3번 KNS와 나머지 마필들까지도 기대치를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KNS가 여기서 저는 선행을 무조건 거의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개해 주셨던 다른 여타의 선행 마필들은 좀 불리한 전개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중간 선입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의 선전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진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위즈레이나라는 마필인데요. 작년에 패치를 나고 나서 이제 경주력에 좀 기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1000m만큼은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선력뿐만 아니라 추임력도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그렇게 띄워주면서 4월달에 가벼운 주력 조건이긴 했지만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해줬었고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1200m와 1300m 거리도 잘 맞질 않았고 부중도 높아진 상황에서는 좀 선전하기가 힘들었었죠. 김덕현 기수의 감량 조건이라면 또한 상대 약한 4등급 외사마필과의 경쟁이라면 제갈까지 해제시키면서 이번 경주 의지 있게 운영하기 노력했던 모습이라서 이 편성 자체의 복병의 가치를 좀 논해야 될 마필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 위즈레이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최근에 입상했던 전력이 4월 달에 이제 와일드 파이트가 이끄는 페이스 2선이 와르르 무너지고 내선에서 최적 전개 펼치며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그래서 이번 편성은 저는 선행마와 또한 선임마, 앞선 선두권과 2선의 전력에서 결론이 나리라 평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편성에서도 후미에서 타이밍이 늦어버릴 이번 위즈레이나가 자력으로 입상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또 선두 2선 몰락할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편성의 성격 자체를 레이스의 흐름 자체를 또한 결론 자체를 선두 선입권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경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위즈레이나는 차후에 좀 늘어난 거리 선두권 약한 구도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 자력 입상 또한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선두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갖추고 있는 말이죠. 연투 기대치 4번 KN 에이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IPAS 단거리 1200m 토요일 라스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자력 입상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최근에 상승세의 전력을 다시 한번 전개이점 살려 이어나갈 수 있는 한두의 마필이 눈에 띄네요. 도전권들의 서열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추천 경주는 후반부 마지막 경주 9시에 발주를 하는 10경주입니다. 마무리만큼은 제가 정말 제대로 드려보고 싶어서 선정을 했고 그에 걸맞는 마필들도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에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고 강조를 드렸던 그 마필 다시 한번 출전하고 있죠. 상대도 만만하고요.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8번마 문학 아리아리라는 전력인데요. 데뷔 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좀 더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의 모습은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졌고 4월달의 경주 말씀드렸을 때도 이 마필이 내 측에서 모래 반응이 그렇게까지 나쁜 마필은 아닌데 문세영 기수가 왜 말도 안 되게 저렇게 타냐라고 제가 직전 경주에서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경주였었는데 박태종 기수는 가볍게 이선에 가담하더니 상당히 여유가 많았었죠. 대군의 창이란 마필이 빠르게 끌었던 레이스인 것을 감안을 하면요. 이번 경주 앞선에 내치게 있는 마필들의 기습을 나설 마필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7번 황홀한 질주가 레이스를 끌든 안쪽에 있는 마필이 기습을 나가던 문학 아리아리는 그 페이스에 굴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탄력에서도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연투관에서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리겠고요. 도전권에서 2번마 어느 멋진 날과 4번마 솔파랑 그리고 5번마 플라잉버스 우선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어느 멋진 날 같은 경우는 4월달의 경주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아예 선행에 성공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경주 자체는 상대가 너무 강했었죠. 뭐 썬더마크부터 시작을 해서 툴리의 제왕, 테페션트까지 또 인처치프까지 더군다나 외측에서 발주받는 과정에서 조금 사행하면서 원활하게 가담도 못했어요. 강한 상대 틈의 흐름을 따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걸음 자체에서도 막판까지 걸음 지켜줬기 때문에 코스 이점이면 이마표를 오히려 도망갈 수도 있어요. 멀로 기수의 기승 이번 경주 4월달의 경주력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어느 멋진 날은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4번마 솔파라 같은 경우는 개인대 저상 때문에 3월달의 경주에서 정지 처분을 받고 출전 제외가 되고 아쉬움을 남기면서 주기를 길게 가져왔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여유가 굉장히 많았었죠.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발주는 가볍게 받고 중속을 보이면서 가담하는 과정에서 상대 마필과 충돌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올라와요. 바로 2선까지, 직선에서는 2선까지 그리고 버텨냅니다.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당시 기승은 원래 문성혁 기수가 했어야 된다는 경주 운영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문성혁 기수가 무릎 부상을 기억하고 있는데 문성혁 기수에서 이제 이현종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부중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선전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문성혁 기수의 재기승 그리고 상대 대체에 대한 경쟁력까지 4번 솔파랑은 여기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전력 소개드리겠고요. 5번마 플라잉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박차롬이 이끌었던 하이페이스 속에서도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에서 오히려 잡아낼 수 있을 만큼의 안정을 보였던 전력이라서 우연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예전의 스피드를 찾아가고 있는 5번마 플라잉버스까지 강조를 드리면서 당일 마필의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까지는 다시 한번 성장이 상당히 중요해 성장이 가능한 8번마 문화가리아리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이 안에서도 강한 압축으로 보답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야간 경마의 백미인 경주입니다. 마지막 10경주. 이 야간 경마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마지막 경주는 꼭 적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 라이트 켜지고 불 켜져 있는 그 경마장을 지고 돌아설 때 그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동일 위원 믿습니다. 꼭 이겨주시리라고 믿겠고요. 저 어느 정도 그 해설과 그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중에 8번 문학 아리아리가 축이기 때문에 저도 입상의 요리의 적중에 한 발짝 더 다가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말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앞선에 누구든 선행이 나갈 수 있고 경합 상황도 가능하다. 그래서 선입이 되는 8번 문학 아리아리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비슷한 전개가 가능한 말입니다. 3번 머니캠프 여쭤볼게요. 겨울에 좀 약해요. 말 자체가. 이미 나이가 좀 들기도 했고 한동안 추운 날 동안 이제 휴양을 다녀오면서 컨디션이 안 좋았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복귀전을 치르는 지금 시점에서 컨디션 자체는 많이 회복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활기를 많이 회복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머니캠프의 가장 큰 매력은 따라갔을 때, 빠른 흐름을 따라갔을 때의 성적이 좋다라는 부분이죠. 게이트 이점도 있고 당일 체중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3번 머니캠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머니캠프의 전개적 이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개적 이점으로 따져본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죠. 나쁘지 않죠. 하지만 머니캠프란 마필 자체가 예전부터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은 유독 1000m 이상 거리에서 약한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최적 전기가 됐던 그 경주에서도 야, 이편성이면 이 마필 최적이야. 무조건 될 수 있어. 근데 또 안 돼요. 계속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 데다가 이번 경주 약간의 좀 2점 자력보다는 좀 상대 대비 좀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라면 높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지금 16주 만에 나오는 그 모습도 좀 아쉽기도 하고 상대 페이스가 분명히 빠른 레이스도 맞는 데다가 지금 국산 안말로서 외산 마필들의 그 강한 스피드를 오랜만에 해서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한 번쯤의 경험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9시에 출발하죠. 토요일 마지막 라스트 경주 야간 경마의 백미 10경주. 일단 뭐 선두권 나서는 전력의 마필들 중에서 이제 결론이 날 수 있는 경주고 그 중에 이제 중심은 8번 문학 아리아리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전 경주는 정말 어이없는 입상 실패였지만 직전에
본인의 진가를 그야말로 100% 발휘하며 당시 선행 나섰던 대군의 창을 결국 이겨내는 근성까지 보였죠. 여편성에서도 이 8번 문학 아리아리는 당연히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보입니다. 도전권들 선두권 유리한 전개 운영 가능한 마필들 말씀해 주셨고요. 2번 어느 멋진 날, 4번 솔프랑도 그렇고. 자, 그런 가운데 9번 구름 손짓해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글로벌 퀸이 선행 나서서 무너진 그 경주에서 2선 따라가며 제법 버텨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1400m, 1200m 착승권이고 요 말도 빠른 흐름에 굳이 자기주도 레이스가 아닌 최근에 따라붙는 전개에서도 충분한 단거리 가능성 엿보이고 있는 말이고 요 편성에서도 충분히 그런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여요. 게이트 외곽이지만 초반에 처지지 않고 외선에서 차분하게 따라붙으며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이 연유 9번 구름소치태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고름선 치태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22조 안병기 마방에서 안쪽 2번 어느 멋진 날하고 함께 동반 출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반 출격하면서 훈련도 같이 했어요. 병합도 같이 시켜주면서. 같이 안쪽에서는 어느 멋진 날이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구름선 치태 병합을 하면서 안쪽에는 어느 멋진 날이 좀 더 여유가 있었던 모습은 맞는데 구름선 치태도 결국 상태도 안 나빴고 준비도 잘 해가고 나왔던 경주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마필도 외선에서 지금 최외곽에서 안쪽 빠른 마필들을 제압하면서 모래를 안 맞고 뗐을 때 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마필이라서 전개적인 손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상대 마필들보다는 이점이 적은 구름선 치태는 이번 경기에서 전개적인 불리함을 이번 경기에서 극복하기 좀 힘들어 보인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0경주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압도적인 자력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8번 문학 아리아리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야간 경마 상황에 특징적인 부분에 맞는 그런 전개 운영과 또한 헤드라이트가 켜졌을 때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한 이 조건의 마필, 야간 경마에 걸맞는 마필들도 감안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까지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뵐 토요일 마지막 경주 한박 웃음을 짓게 해드릴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토요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입니다. 서울 9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복병마를 찾아다 코너 9경주입니다. 흐름이 매우 빠릅니다. 선두권에 몰락 가능성도 있어요. 인기마의 불안성 그리고 복병 가치가 있는 그 전력에 요 편성에서의 어울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이 복병마의 선전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야간 경마 8시 반에 출발을 하는 요 9경주가 되겠고 선행마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마필이 선두 장에 나설지 또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경합하면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인기마가 어떤 말일지 또한 그 빈틈을 파고들 이 복병 가치가 있는 흑석의 주주는 어떤 말일지 저희가 다각도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동일 의원, 자 일단 펼쳐지는 전개 양상 어렵긴 하겠지만 그 부분하고 자 아무래도 눈에 띄는 인기마보다는 흑석의 진주 같은 복병마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MC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주문하고 계시네요. 이번 경주에서 전개를 예측하라니요. 정말 전개를 예측하기 힘든 구도입니다. 누가 선행 갈지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안쪽 2번마 쾌한 예봉산, 4번 교령 운우, 그리고 6번 글로벌 퀸, 이 3두가 초반 게이트 이탈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간과할 수 없겠네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강촌의 별까지도요. 하지만 강촌의 별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조건 때문에 선행 가기 힘들어 보이고 선행 무력에 나서면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워낙 경합이 심해져 버릴 테니까. 결국 이탈 능력 이 세 마리 중에서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이탈 능력으로 판단했을 때는 6번마 글로벌 킹이 레이스 장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탈 하나만으로 따져본다면. 그렇다면 6번, 2번, 4번이 뭉치고요. 그 중간에서 선입에서 8번, 3번 여러 두의 마필이 어그러지게 뭉칠 겁니다. 힘이 좋은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5번 레드블레이드가 조건은 가장 좋지만 당연히 인기도를 많이 차지할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마필 강조 드립니다. 1번 현무입니다.
현무라는 마필 자체는 직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었는데 당일 인기를 너무 많이 끌어서 개인적으로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많이 좋아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모래도 잘 못 맞았던 그 마필 자체가 흐름을 따라가면서 역습도 가능해졌고 모래 반응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직전의 경기에서 잘 탔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초반에 몰고 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자리가 좁아지다 보니까 전개가 밀려버렸거든요. 원하는 전개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전개가 밀리고 나서 직선 주폭을 보이면서 아쉬운 반마신자 3위. 근데 이번은 인코스예요. 정상적인 발주 받아준다면 누가 선행 가도 그 흐름 쫓아만 가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유리해진 일본 현무. 이번에 좀 더 능력 상승세 기대하고 소개드립니다. 네, 백동일 의원은 1번 현무를 이 하이페이스 단거리 입상 도전 가능한 복병 가치가 있는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일 인기도의 서열은 이렇게 흐름이 지어질 듯해요. 6번 글로벌 퀸 중심으로 5번 레드블레이드, 4번 교룡 운우, 3도의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한데요. 아무래도 모두 이제 선두 선위권에서 레이스 운영이 가능한 유형의 마필들 또한 최근에 보여준 액면의 전력상 말씀드린 6번 글로벌 퀸, 5번 레드블레이드, 4번 교룡 운우 등이 주목을 받을 듯한데, 자 김지영 의원 이런 뭐 인기마들보다 또 인기마 불안성을 내포한 말들보다는 분명 요 편성에서 경주 여건이 주어진 말 한두가 있잖아요. 자 또한 복병 가치가 있는 흑속의 진주 같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 뭐 인기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정말 그렇게 인기가 형성이 될까요? 그렇다면은 제가 복병을 잘 선정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우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마는 8번 님의 향기입니다. 님의 향기라는 말은 부담 중량에 좀 민감해요. 직직전 경주 56에 한번 주저앉았습니다만 56.5에서 다시 한번 으쌰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이 말은 우승으로 승급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한스러울 겁니다. 낮아진 부담 중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앞서서 백동희 의원도 전개 그리기 정말 힘든 그 구도를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적으로 뭐 2번 케한 예봉산, 6번 글로벌 퀸 이 두의 말들이 선행력이 굉장히 좋고요. 4번 교룡 운우 같은 경우는 검증 필요합니다. 2005 기수니까 선행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 외의 기수들은 한 번도 선행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자리 5번 레드블레이드가 당일 인기 1, 2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따라가도 된다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8번 님의 향기에게까지는 기회가 온다라는 부분이죠. 님의 향기는 모래 맞으면 안 뜁니다. 악착같이 선행 나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병같이 충분하다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승급 전에 부담 중량도 5.5kg나 내려받은 상황 속에서 굳이 선행을 타마필에 양보할 필요가 없겠죠. 어찌됐든 이제 모래를 좀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강공선행 작전으로 유리한 레이스가 가능하다. 여태 마필들보다 10번, 8번 님의 향기가 아예 선두 장악에 나서서 일선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8번 님의 향기 김재영 의원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10번 가라가라가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 굳이 앞선 장악에 나서지 않고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고,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이 두텁게 선두름이 형성이 되겠습니다만 게이트 외곽에서 10번 가라가라가가 격차를 그렇게 벌리지 않고 추격 사정권에서 따라가준다라면은 분명 막판 역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단거리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고, 요 편성에서 자 빠른 그 선행 아니면 안 되는 조건의 말들보다는 그래도 그 따라가며 모래 민감성도 그렇게 내포하고 있지 않은 10번 가라가라가가 막판에 분명 역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복병 가치가 있는 말로 10번 가라가라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구경주 상당히 펼쳐진 전개 양상에 의해서 이변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주인데요. 저희 복병 가치가 있는 이 3도의 마필 백동일 의원의 1번 현무, 김지영 의원의 8번 님의 향기, 민병철의 10번 가라가라가 이 3도의 마필을 복병 가치가 높은 마필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자, 7월 1주차 첫 번째 야간 경마의 시작, 토요 경마 해설 방송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폭염 경보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또 이 경주마들도 폭염 경보의 현실 속에서 당일 컨디션 여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뭐 인기마 중에서 이제 더위에 좀 약한 말들 그런 부분까지 잘 골라내셔야 하는 그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겠죠. 여튼 7월 1주차 야간 경마의 스타트 토요 경마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셔가지고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해 드려봅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